네, 오늘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외계 행성계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외계 행성계는 말 그대로 우리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이 행성계를 뭐라고 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행성계를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태양계, 그럼 다 알고 있는 행성 뭐가 있어?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왕성은 이제 더 이상 행성이 아니니까. 그럼 이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주위로 돌고 있는 그런 천체를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행성이 우리 지구가 아닌, 즉 태양계가 아닌 다른 태양, 다른 또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다른 시스템, 그런 거를 외계 행성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외계 행성계를 찾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왜 굉장히 어렵겠죠?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유일한 태양계의 별은 누구지? 그래, 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스스로 타는 천체, 스타, 스스로 타는 천체, 이거를 우리가 별이라고 하고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천체를 우리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점들 하나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게 별이에요. 근데 이 별 하나하나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하나, 즉 태양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별 하나가 무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거의 20만 배 이상 멀어요. 너무너무 멀지? 그런 것이 별이야. 그럼 그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행성을 찾는다는 거 쉬운 일이겠어? 어려운 일이겠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하면서 외계 행성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해?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로 알 수가 있다. 자, 그래놓고 도플러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설명할 테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앰뷸런스가 여러분들 앞을 지나가 여기 서 있는데 이 앰뷸런스가 갑자기 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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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들 신호를 보낼 거야. 물론 이 신호는 사방으로 가겠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이런데 앰뷸런스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다가와. 그리고 너희를 지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그 차 지나갈 때 소리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하면서 지나가잖아. 왜 이렇게 지나가냐면 얘가 전해주는 이런 소리의 파동이 너희들이 가까이 올 때는 압축됐다가 너희들한테 멀어질 때는 이 파동이 약간 늘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걸 발견한 아저씨가 도플러라는 아저씨고요. 이런 효과를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별과 그 다음에 항성이 실제로는 이렇게 돌고 있거든. 나중에, 아이고, 선생님 지금 다시 이따 설명할 텐데 돌고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설명을 다 해 드릴 텐데요. 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식현상이라는 게 있어. 식현상. 행성이 밝은 별 앞을 지나가요. 행성이 밝은 별 앞을 지나가. 그러면서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면 지구에서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식현상의 이용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 별의 행성이 별을 가려야 되니까 이 공전 궤도면이 여러분들 눈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어야만 이걸 관측이 가능하겠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것도 그림을 이따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직접 관측. 이거 솔직히 어렵겠죠? 이거는 상당히 발견 확률이 낮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발견하고 있어. 관측 기술이 워낙 발달하면서.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외계 행성의 탐사하고 그 첫 번째, 아까 도플러 효과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기차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여기 있는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파장이
그래서 이걸 확대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 확대가 이렇게 되나요? 자,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왔던 것이, 여기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파장을 줬던 것이,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파장이 되게, 이쪽은 압축이 되는데 이쪽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소리가 아니라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 빛은 파장이 짧아지면 어떤 색깔을 나타나요? 그래, 청색을 나타난다고 그랬죠? 파장이 길어지면 무슨 색깔을 나타납니까? 그래, 적색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는 이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도플러 효과. 자, 이걸 소리가 아니라 빛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빛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빛의 파장은 짧은 데에서부터 긴 파장까지 다 있다고 그랬죠. 짧을수록 어떤 색깔을 나타낸다고 그랬어? 우리 별에서 다 배웠죠? 청색. 여기는 적색을 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 자, 지구에서 바라볼 때, 자, 여기에 주임별 이렇게 써있죠, 별. 그리고 이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어요. 자, 행성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면 재밌죠. 원래는 원래는 별 주위를 이렇게 당연히 행성이 도는 거야. 당연히 행성이 돌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행성이 이 별을 도는 거긴 한데, 이 별도 알고 보면 행성은 돌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작은 갓난아기를 돌린다고 생각해봐. 손을 잡고. 그럼 갓난아기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갓난아기가 뱅글뱅글 돌겠지. 근데 이 갓난아기가 점점 커서 이 정도 됐어. 그럼 너희들이 이만했는데 갓난아기가 이만큼 컸어. 중간쯤 컸어. 손을 잡고 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갓난아기가 네 중심으로 도는 것 같지만 너도 조금씩 돌죠. 근데 갓난아기가 너랑 똑같이 컸어. 여러분들과 똑같이 컸어. 그럼 같이 돌아봐. 그럼 어떻게 돌까? 서로 똑같이 튼 원으로 돌겠죠. 그죠? 자, 아무리 행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별 주위를 돌게 되면 이 별도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원을 따라 그리며 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생기는데, 자, 여기 점을 하나 찍고 따라해보자. 공통 질량 중심. 시작. 자, 따라하고 있죠? 이걸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자, 행성이 이쪽으로 가면 이 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별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야.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도는 이 친구들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성과 별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있을 땐 이렇게 돌고, 자, 별이 여기 있다면 행성은 어디서 돌아야 돼? 그래, 바로 행성은 이쪽 어딘가에서 돌아야 되겠지. 방향은 별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행성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행성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쫙 가. 그럼 별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지구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구로 접근하는 거죠. 그지? 지구로 접근하게 되면 아까처럼 파장이 짧아지는 무슨 편이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청색 편이가 나타나겠죠. 자, 행성이 이쪽으로 가. 그럼 별은 어떻게 가? 일로 가지. 그럼 별빛은 그래, 바로 늘어지게 되면서 무슨 편이가 나타나게 돼요? 적색 편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지구에서는 저 멀리 있는 빛도 내지 않는 행성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측이 잘 되려고 해도 너무 멀고 빛을 내지 않으니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에서 빛을 내고 있는 별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 주위에 행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 별이 뭐 해서? 그렇지. 별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똑같은 별인데 그 별이 파장이 청색 편이로 됐다가 적색으로 됐다가 이렇게 원래 이런 빛이었단 말이야. 이런 빛이었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업데이트가 원래 이런 빛이었는데 이 빛이 약간 변하는 거야. 이 빛에 약간 푸른색으로 변했다, 붉은색으로 변했다를 되게 반복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빛의 색깔이.
그렇다면 이 주위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선생님이 정리해서 한번 다시 그리고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 자, 별이 선생님 심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여러분들 눈이 여기 있어. 여러분들 관측자가 여기 있고 별은 여기 있다고 쳐. 별이 여기 있어.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다고 한번 쳐보자. 행성이. 자, 행성이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볼까요?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별은 어디로 가야 돼? 그래, 별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지구로부터 가까워져, 멀어져?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편의가 나타나겠습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날 거야. 자, 근데 행성이 여기에 있어요. 행성이 이쪽으로 가게 돼. 이쪽으로 가게 돼. 그러면 별은 지구로부터 어떻게 되겠어? 가까워지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지구로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오려고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편의가 나타나?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도저도 아니게 만약에 행성이 이쪽으로 가게 돼. 이쪽으로 가게 되면 별은 어디 있어 지금? 공통질량 중심으로 서로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서로 반대편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렇죠? 그리고 행성이 여기 있어. 행성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별은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게 되지, 그치? 그럼 이때 이 거물 때는 여러분들 거물 때는 청색이나 적색 편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따라해보자. 시선 속도 해봐. 시작. 시선 속도. 그래. 시선 속도. 자, 이 시선 속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시선 속도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 다시. 시선 속도는 너희들 눈 있지? 너희들 눈 이렇게 있잖아. 눈이 딱 이렇게 있어. 눈이 딱 있어. 이 눈에 이런 빛이 쫙 들어오는데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이 물체가 너희들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또는 멀어지면서 어떻게 색깔이 변하겠지, 그지? 그때 너희들의 시선 방향으로 이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이 물체가 너희들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선 속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줘. 시선 속도가 변하면 어떤 편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가까워지면 청색, 멀어지면 무슨 편의?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시커멓게 된 부분은 시선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는 붉게 만들고 푸르게 만드는 데는 시선 속도의 변화가 있다. 자, 그럼 시선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건가? 자, 한번 생각해봐요. 별빛에 가만히 있는 별빛이만 여기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사방으로 빛을 내뿜어요. 그지? 그러면 이 빛의 속도는 얼마야? c지. 그지? 근데 이 별이 어떠한 속력으로 변화가 생겨. 그러면 내 눈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C만큼 가만히 있었을 땐 별의 속도만큼 왔을 때는 그때 이 별의 파장이 원래는 그대로였겠지만 얘가 어떻게 되겠어? 델타 V만큼 오게 되면 그 파장이 원래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짧거나 길게 변하겠지, 그지? 이 B가 바로 같겠죠, 서로. 얘가 움직이는 만큼 파장이 변할 테니까, 그죠? 따라서 이걸 식으로 쓰면요, 광속분의 그 별의 델타 V는 원래 광속이었을 때 그 별의 파장, 원래 파장,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델타 란다는 벼다니까 바로 뭐야? 나중 파장 중에서 처음 파장을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시선 속도 델타 V는 구할 수 있어요. C 곱하기 원래 파장에서 파장의 변화량을 이렇게 B로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구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행성의 공전 속도, 별의 공전 속도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시선 속도를 통해서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 정확히는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뭐 공전 속도까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재미있는 그래프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선생님. 재미있는 그래프로 이걸 좀 지우개로 안 지워지더라고.
좀 재밌는 그래프를 한번 알아볼게. 자,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쫙 해서 여기를 쫙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왜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선생님이 뭐 하시려고 그럴까? 뭐 하려고 그럴까, 그지?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려놓고 이 y축을 시선 속도의 변화 이렇게 해볼게.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에 선생님이 A, B, C, D라고 한번 놔볼까요? 자, 일단 A는 시선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시선 속도의 변화가 없죠, 그죠? 자, B는 어떻게 찍힐까? B는 선생님 어려워요. 자, 뭐 어려워? 잘 생각해봐. B는 무슨 편의가 나타나니? 적색 편의가 나타나지? 여기가 지금 B 아니야, 여기가 B죠, 그죠? 적색 편의가 나타나죠? 자, 적색 편의는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그래,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을 한번 잠깐 볼까? 자,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파장이 길어진다? 란다 1 마이너스 란다 0 원래의 파장보다 파장이 길어져 란다 1이 그치? 그러면 이 값은 절대값으로 그죠? 어쨌든 란다 1이 더 크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자체의 값이 플러스 값이 되기 때문에 델타 V 값은 뭐가 되겠어? 플러스 값이 되는 거야. 이 플러스 값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최대인 데가 어디겠어? 그래, B겠죠. 왜냐하면 이 시선 방향이 나한테 가장 극적인 시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선 속도가 최대인 바로 이 지점이 바로 B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A가 된다면 바로 이 부분이 B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C는 시선 속도가 또 얼마야? 제로가 되는 거야. 이게 C가 되겠죠. 그죠? 자, D는 파장이 짧아지지. 원래 파장보다 짧아지니까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이루겠죠. 마이너스 값에서도 시선 방향의 가장 극적인 방향이니까 가장 뭐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D가 되겠죠. 여기가 D가 되겠지? 여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여기가 A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꾸 이런 선들이 왜 그려지는지 모르겠네. 그려보면 결국엔 이렇게 마치 사인 곡선의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방향, 잘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일단 뭘 정리할까, 얘들아? 그래. 그럼 이 시선 속도의 변화, 즉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할 때는 어떤 별일수록 좋을까요? 그래, 어떤 별일수록 좋을까? 첫 번째, 뿅. 어떤 별일수록 좋을까? 그렇죠. 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가 나란할수록 좋죠. 나란할수록 굿이죠. 베리 굿이죠. 그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봐봐. 별이 이렇게 있어. 행성이 이렇게 돌아.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올 때는 당연히 뭐야? 별은 저 뒤에서 이렇게 가니까 시선 속도는 거의 없지. 근데 행성이 여기서 이렇게 와. 그럼 별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겠지, 그치? 또 행성이 여기서 이렇게 가. 별은 이렇게 오겠지, 그치? 자, 근데 얘가 점점 너희 시선 방향과 이 공전궤도 방향이 일치할 때는 이게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날 텐데, 일치하지 않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니들 시선은 이 공전 궤도면하고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쳐봐. 그러면 별이 일로 가. 아니, 행성이 일로 가. 그럼 별은 일로 가. 행성이 일로 가. 그럼 별은 일로 가. 그럼 니들한테는 다가오거나 멀어지지도 않아. 그럼 시선 속도 자체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과 2번인 경우에 당연히 1번인 경우에만 쓸 수가 있겠지. 물론 완전하게 1번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1번과 2번 사이에도 쓸 수는 있어. 그러나 1번으로 갈수록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겠지, 이 사인 곡선이. 그래야 외계 행성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요 그래프를 1번이었을 경우에 그래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점점 1번에서 2번으로 가게 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점점 이 가게 되는 과정의 그래프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점점 이 파동이 계속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시선 속도가 없게 되면 이렇게 그냥 X축에 붙어버리게 되겠지, 그죠?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이건 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가 나란할수록 좋은 것이죠. 나란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 별이 어떨수록 많이 흔들릴수록 좋을까? 적게 흔들릴수록 좋을까? 그래, 별이 많이 흔들릴수록 좋아요. 그 얘기는 행성이 별을 많이 흔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별이 변화가 뚜렷하려면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 좋을까? 그래,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죠? 지구에서 발견하기가 더 쉽겠지, 그지? 자, 이렇게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오늘은 그 첫 번째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과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을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